이번 수국선언에 지지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장을 변호해 주시고 계시며 SNS에서는 진격의 변호사로 88일 활동 중이신 96학번 유승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법학과 96학번 유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후배님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996년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앞이 폭도들로 물들었었습니다. 매일같이 화염병을 던지고 매일같이 저 앞에 있는 명수대 파출소의 유리창이 깨지고 매일같이 민노총과 바로 북한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학교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국가 세력, 그들은 학생에게 안락하면서 바로 저 건너편에 허울 뿌는 학생 조직을 운営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고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오로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추악한 욕심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반국가 세력, 바로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즉각 체포하라! 반국가 세력 체포하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대한민국의 중앙에 있어야 할 중앙대학교가 더 이상은 사상의 중앙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상의 중앙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들이 꿈꾸는 공산주의 파시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상의 중앙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 여러분,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추악한 현실은 바로 우리나라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노조, 민노총, 외부 세력, 너나 할 것 없이 빨간 깃발, 좌익의 딱지만 붙이면 집회를 허용하고 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수들의 이야기를 해도 이 시국선언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학 공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대학 공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학 공부는 자신들의 연달만, 그죠? 자익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져도 눈치만 보는 비겁한 어른들 아닙니까? 자, 이러한 산업을 듣고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사상의 중앙이 그동안 8, 90년대 학번들 부끄러운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좌측, 좌익,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상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반국가 세력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대학은 정당하다! 대학은 정당하다! 대학은 정당하다! 중앙대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를 시작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3.1절 발언회 공원에서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저희 중앙대는 무려 160여 명의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을 했는데 소신있게
유열 중앙인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명제대 명예교수 김승모입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전도사로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5년까지 하거나 36년 동안 강연과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대중집회의 마이크를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성격상 성격이기도 하고 나서기를 싫어하고 또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짜질 실무를 지키지 않고 나서고 있는 제약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깨어있음이 주는 가치와 소망에 대해 정리하기 위한 운영,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점잖게 빼고 네가 내 대신 해주겠지 하고 안이하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렵게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취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신이 사변에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 대통령 무력화,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중국 댓글북의 등으로 인한 내정 간섭과 선거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좌편 이양 및 정치화 의혹, 확실한 언론의 편향성, 또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에 한 가지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제 국가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정치라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부정은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도 부정선거하여 했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나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 시민의식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진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건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의문이 일어나며 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느냐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이라고 또는 일부 관리 소홀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 어떤 일보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여당 당수까지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의 음모라고 일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한국이 선택한 대통령제의 원형을 제공한 미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지난 2019년과 2021년 선거에서 중국과 인도가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정부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사임하고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독일과 대만 등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만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국민談話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내란으로 몰아세우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야당과 상당수 좌편향 언론들은 아직도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과 헌재의 결정만을 앞내세우며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결국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자세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나 심지어 우파 내부에서도 아직도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거 부정을 파헤치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비중이 43%나 이르는데도 아직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정선거 진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단지 10%의 국민만 의혹을 제기해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의무가 선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는 한 여든 야든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 탓을 할 것이고, 이는 국민 대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음모론자들에게 부하 내동하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소송으로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진정 정상인 상태입니까?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보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영업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부정체리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마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보안 점검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F학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31점밖에 못 받았음에도 자기들 자체 조사 결과 100점을 받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던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했습니다.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데 요즘 우리 개인도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숫자뿐만 아니라 영문자에 특수문자까지 8자에서 12자까지 넣으라고 하는데, 아니 가장 보안상 중요한 선관위 서버에 12345가 웬 말입니까? 이런 비밀번호 사용하는 한국인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숫자는
중국에서 민원 해결센터 전화번호로 사용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부정체협은 의혹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난 실제적 사실입니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도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히 채용하고 그러자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앞다투어 부정채용에 가세해서 전체 선관위 직원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성과 재활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무슨 말을 합니까? 가족 회사라는 등 도대체 국민 정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향길 선생이 선관위 문제점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그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얼핏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민 국정원 보안검사도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몸처럼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에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국 선언을 통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선거 의문점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내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고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적과 야욕을 포기해주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하에 있으며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기를 유도하지 않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제한 없는 전쟁 초안전을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대응과 이후 전개된 탄핵 재판 등으로 이제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여야 진보 보수가 모두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마음으로 진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대의 길이 물려줄 수 있는 기초를 다시 쌓는 대한민국 재건국의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뜻깊은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정선거 척결해야겠죠? 아니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하면 여러분들이 척결하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재학생들의 자유연설이 있겠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원생입니다. 이세욱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하게 된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사학번 이세욱 석사 과정입니다.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우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전
앞으로 중도의 성지가 될 호남에서 온 대학원생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거 대본에는 없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구호 하나 외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제창하면 분들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베이지령 빨갱이들아 나가라! 베이지령 빨갱이들아 나가라! 감사합니다. 이 탄핵 정국과 중앙대학교의 좌편향성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좀 비판 좀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시대적 정신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916년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중앙유치원을 개원한 데에서 출발합니다. 중앙대학교의 시발점이 된 중앙유치원은 교육구국운동 민주교육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일제에 맞서 조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식을 띄우고 실력을 양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앙대학교는 1953년 2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했던 중앙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출한 중앙대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시국소년을 교내에서 하기 위해서 원래 중앙마루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학생 지원팀과 총무팀이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 잔디밭에서 진행됐던 탄핵 찬성 시국선언 성평등위원회 폐지 반대 시위 민주노총 청소노동자 걸기대회 등 캠퍼스 내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은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전혀 하나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탄핵 찬성 시국선언은 허용되는데 저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탄핵 찬성이라는 의견을 캠퍼스 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허락되지만 탄핵 반대라는 의견은 캠퍼스 내에서 내선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된다! 중앙대학교 시국선언은 결국 학교 밖인 이 정문 앞에 이 공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저희가 아까 준비를 할 때 원래 좀 더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것도 탐탁치가 않은지 저희를 이렇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예전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 맞서 싸우던 중앙대학교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어디 갔나! 예전에 중앙 정신을 빨리 되찾아 하루빨리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신중 세력과 맞서 싸워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래 대본했는데 한 번 더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각성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감사합니다. 저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해 잃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선들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조선이 간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민간인 제외
간첩 검거 현황 김영삼 대통령 90명, 김대중 대통령 22명, 노무현 대통령 9명, 이명박 대통령 33명, 박근혜 대통령 14명.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0명이라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간첩! 문재인 간첩! 최근에 뉴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간첩들에 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인한 1조 6천억 세금 손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격하고 한미 동맹을 공격하며 일본과 미국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며 중국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이 맞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겸하려고 했던 가짜 문건을 제시하여 신인 쿠데타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검찰의 마약수사를 불허하고 사드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했습니다. 이거 빨갱이 아닙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블랙유언 명단을 유출하여 북한에서 그 절반이 공산포로 처형당하고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군사안보지원사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새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원들 4,200명에서 2,900명으로 축소시키며 예산도 30% 삭감하는 지역까지 이릅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안됩니다. 검찰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꿔 간첩 잡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찰의 보안 수사대를 축소시켜 민생 분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북한의 해킹 부대 규모가 3만 명이고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간첩 잡는 그런 부서들을 모두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게 빨갱이 아닙니까? 문재인이 간첩이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정권 교체 이후 개헌 전까지 22차례, 개헌 후 7차례로 총 29차례 탄핵을 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며 이재명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권정사상 최초로 검사를 탄핵하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가결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켜 대행의 대행이라는 소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첩 속을 민주노총, 진보당, 시민단체 그리고 저기 대진이까지 등등 간첩들의 활동은 나날이 커지며 괴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북 구고문을 주고받은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 중국에서 구 공장원과 접선한 민주노총 간부,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고 대북 정찰 핵심 자산인 백두 금강 기술을 털리고 K2 전차 기술도 넘기고 과학전시 필수적인 양압장치 기술 또한 털리고 중국이 활기를 치며 우리나라의 군사시설, 국가정보원, 제주국제공항을 불법으로 드론으로 날려 촬영하고 반핵 시위다가 우리나라 국민 척하고 경찰에 섞여 경찰 척하며 임산부 어르신 등을 폭행하여 말개를 치고 있지만 기존의 간첩법에 중국도 포함시키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세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간첩 세력이고 내란 세력입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간첩이 우리나라 보안시설을 촬영해도 처벌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이 현 상황입니다. 모든 중국인들은 이론상 간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것을 묵인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진짜 간첩에 동조하는 것이고 내란 세력 아닙니까? 현재 간첩 관련 진행 중
민노총 간첩단, 상암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으로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경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이전하고도 5개월이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년 6개월이 걸렸으며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 전까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님은 내란죄가 빠진 가짜 탄핵 사기극에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구속되어 계시는데 간첩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보다 일개 간첩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1차 탄핵 통과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는 어이가 없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한다면 그 누구든지 탄핵시키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미국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굴욕스러운 처벌을 받고 돌아온 것이 진짜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자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제로 변론 때 간첩이라는 단어를 무려 25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간첩을 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간첩을 잡는 것도 내란입니까? 그럼 간첩이 발리치게 내버려 둬도 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2022년 5월 10일에 있었는데 취임식 하기도 전인 3월 26일에 윤석열 선제 탄핵이라는 이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취임식도 이전에 탄핵 시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그 이후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번의 탄핵 집회가 열렸고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 언론 노조 등이 참여하여 민주당 의원, 내란당 의원들도 발언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178회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구처럼 북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돈을 송금했습니까? 아니면 뇌물을 받고 중국에 뒷돈을 넘겼습니까? 뒷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형수에게 욕을 했습니까? 돈봉투 장치를 했습니까? 위증교사를 했습니까? 누군가를 드럽통에 넣었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라도 했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현실 직시하십시오. 25만원 받을 생각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해서 직접 돈을 좀 버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법치가 안보가 우리의 권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방관만 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라는 조그마한 돌멩이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돌멩이의 파장이 쓰나미가 되어 중앙대학교에도 이러한 쓰나미가 덮쳐 더 많은 학우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잘못을 하시고 법을 어기셨으면 지금 이러실 게 아니라 깜빡에 가셔야죠. 이제 뭐 외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그대로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깜빡으로! 문재인도 깜빡으로! 민주당도 깜빡으로! 그리고 여기 대본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시국선언을 준비하면서 JTBC 차량을 제가 봤습니다. JTBC 지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 듣고 있는 지금 준비! SBS도 있어요! YTN도 있어요! 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요! JTBC는 폐쇄해라! 이번엔 제가 얘기하면 지키자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자! 민주주의를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자는 중앙대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이승재 의원 모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우리 공무원 애국도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찬 소개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청담영상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24번 이승재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호남 출신입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새누리당이 싫다, 자유한국당이 싫다를 거하게 외친 사람입니다. 정교조 부장에게 잘못된 이념과 역사를 배웠고 선동당하며 이번 역시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거듭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12.3기념으로 저는 개봉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때 잠드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가면, 위선, 왜곡과 모순적인 일체가 밝혀진 겁니다. 개헌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이라고 했죠. 민주당은 불소추 특권을 두려웠고 개헌은 즉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가짜 증거와 증인들을 국정조사에 부르며 국민들을 기망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대헌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정책 집행을 나가섰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법을 대통령이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 8월 6일 1차 집회부터 퇴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무려 탄핵 소추안을 29번이나 발의했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을 수시로 발의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키는 이들의 횡포로 국가의治安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권한대행인 최상목까지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탄핵을 하는 민주당 때문에 대한민국은 탄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재명 때려봤다고 탄핵하면은 지국선언 저희를 여기 중앙대회까지 탄핵시킬 겁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첫해 법안 발의가 6,679건으로 이는 역대 정권상 최대 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90석이라는 거대 자석수를 기반으로 헌정사상 양당의 합의 절차 없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거의 가깝는 예산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발표비, 마약 장부가 필요한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까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마비시키고 범수왕박으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임으로써 마약이 전국에 성행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일명 대왕거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해 시내가스전 개발을 전액 삭감시킴으로써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피토르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막아섰던 이들입니다. 민주당은 2030 청년 일자리 예산을 무려 80%나 삭감시킴으로써 청년들의 미래와 비전을 묵살하고 나가셨으며 적의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침투를 방어하는 중요 시설 덮개 시스템과 접근 상황을 확인하는 드론 예산, 폭력 강구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래놓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전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처럼 총알과 대포가 날아드는 것이 아닌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해킹을 통한 사이버 교란 전극의 혼재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홍콩을 보십시오. 중국 출신 이주민을 홍콩에 진출시켜 의회를 정치인을 매수하고 친중 언론화를 시켰으며 중국과 홍콩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론과 1대1로 전략이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한국 역시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군 간첩이 대거 침투해 있으며 통진당 이석기를 보듯이 국회에도 있고 노조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민주노총에만 간첩이 무려 5명이 잡혀 있으며 이들의 진영을 보시면 가만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군사 기밀을 수립해 유출하는 것은 물론 102개의 진영을 내렸는데 그중 이태원 참사를 분노로 만들어낸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를 성실히 따른 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안타까운 사고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왜곡시키고 유족들을 비난하고 국민들을 기망했습니다. 정중 간첩단의 지침에 따르면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페미니즘이죠. 이들은 북한의 지원과 지침을 삼아 여론전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국가 미래 비전인 청년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첩들을 잡아도 우리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간첩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기밀시설에 드론을 날려 중동 세력들에게 정보를 연빈 중동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국보법 폐지까지 주장하는데 21위 의원 중 국보법 위반 95%가 이재명이 속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입니다. 민주당은 간첩당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한 거 아닙니까? 저희 중앙대학교 동문 이재명은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주장했으며 이
징역 100년 안으로 감옥에 보내라고 했으며 2024년까지 70번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모든 걸 찢어버린 이재명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받은 기질의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입사는 파렴치한 제1야당 대표입니다. 당연히 이들 옆에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떻겠습니까? 박찬대, 김민석, 김명중. 이번 탄핵 추진은 본인의 사법리스 개선을 위해 벌이는 쿠데타이며 검찰 사칭하는 장범 주제에 북한을 계속적으로 옹호하고 중국에 쎄쎄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대북 송금 1심과 선거법 재판을 전환 교체했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구지사와 김성태 쌍방울회장 항소심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북 송금 부산 이재명도 똑같이 처벌받아야겠죠. 이재명 선배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당신은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선거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설명해줍니까? 여러분, 누구든 법 앞에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도리입니다. 법치주의를 유리하며 북한의 대변인이자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은 간첩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진행된 대북 송금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물고 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황이며 중국 역시 러시아랑 짬짬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는데 자기들은 러시아와 대규모 예산훈련과 합동훈련을 개시해왔습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종북주 사파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여러분, 이재명은 윤석열 시행부터 탄핵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 국가를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작가들은 대한민국 내란이라는 공세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내란이 뭡니까? 국가 기권과 법과의 통치력을 저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12.3개혁은 국무회의 절차도 거쳤고 실탄도 없었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200명으로 국회 안에 있는 서울의 의원을 끌어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재명과 국회의원장 의원식은 뻥 뚫려있는 정문을 두고 월당을 하였으며 안기령은 실탄도 없는 총을 붙잡고 난리 버릇을 폈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할 것이냐는 말을 수도 없이 한 작가들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수호를 벌인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내란 수계라고 말하는 이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의원증만 있으면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최민희 의원의 텔레그램이 떴고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건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용하고 해제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비상계엄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킬링필드라는 말을 내세우고 공장원 국정원 1차장과 박종훈 사령관을 배후시킴으로써 체포조, 케이블타이, 가이드에서 사망치, 탱크, 실탄과 같은 하도라식의 가짜 뉴스들을 유포했습니다. 한번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를 모두 믿으며 제 아들이 누구라며 저연을 외치셨습니다. 저희 인공상공은 감성이 지배되는 게 아닌 이성적으로 해당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개가 되더니 최초의 메모는 지렁이보다 못한 당합니다. 이런 기적의 홍장원체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정서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림이라도 된 겁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홍장원 메모 필체가 박성환 필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박정원을 회유하고 국정원에 수달린 홍장원으로 내란을 공작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정복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촛불, 선동으로 부여돼 박근혜를 가열시킨 장군입니다. 국민 주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투표이고 한 표 한 표 행사에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이 탄핵을 수십 번 했느니 탄핵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친 헌법이고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보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아무런 사람자가 없는 평화기업에 내란과 그리고 외환까지 들먹이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생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의 여지를 발견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지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여지도 없습니다. 말장난하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는데 3억 한틀 우리법 연구회가 한가득인 서부지법이라고 짬짬이했고 국회개헌본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정화를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내냈습니다. 서부지법의 영장은 가관입니다. 여러분, 국가기밀시설을 수사할 수 없는 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사항으로 넣으며 땅굴로 인감을 붙여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법이 위법을 저지른 무법의 상황을 우린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장 오동은 구속해야겠죠? 레거시 미디어가 판단은 민주당 의원들의 가짜 뉴스와 가짜 증거, 증언들을 한 군데 모아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구속시켜 형사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문영배는 민주당의 빈트와 내란을 처리하라는 말까지 하며 윤석열을 빠른 시간 내에 졸속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TF의 대본을 읽으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문영배이며 총계선, 정정미, 이미선 이들은 이틀만이란 이진성 방통위원장의 인용 내포를 던졌습니다. 맞아! 공정하다고 보겠습니다. 11차 변론 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권을 차단시키고 카더라식의 도끼, 케이블타이가 포함된 짜집기된 검찰 조사를 피고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제40조의 원칙과 취지를 철저히 위배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는 17차까지 진행한 변론은 이들은 8차까지만 진행하려고 했으며 불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3월 초에 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명이 진행 안되고 탄핵 협박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고 여론도 안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니 이제는 뭐합니까? 헌법 제112조 1항에 관한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단심대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걸 보고 국민들이 헌재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언론들 반성하십시오.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중립성은 개나 저번인지 오랜입니다. 민주당과 짬짬이하며 그들이 원하는 다양성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게 구구라는 타이틀을 달며 민주당과 함께 내란 동조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누가 뉴스를 보겠습니까? 본인들의 아젠다와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들을 싹 다 묵살시키고 게이트키핑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 간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경제 문제를 청산시키려 노력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앤 민주노총의 당원수를 무려 22만 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했듯이 간첩이 5명이나 잡혔고 계속적으로 미군 철수와 양국법 개정과 같은 악법을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녔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수출하였으며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진행하며 국가 안보에 힘을 썼습니다. 또 자원 불모지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울산 대학원의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경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48조 원을 들여 대형학판제 신한해상 풍력단지와 같은 중국에게 퍼지는 신재생 사업에는 함구하고 참가하고 17개월만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반성하십시오. 48조 원 나갔는데 500억이 안 갔습니까? 민주당과 좌편향의 언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선동됐고 제 학우들과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대한민국 간첩이 있고요, 반국가 세력이 있고요. 우리는 듣는 말과 여론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선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방어권과 후쿠시마 전투를 통해 한미와 미국 철수,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한일 관계를 갈라치기와 공격을 하고 국가 안보를 망가뜨리는 민주당 각자들과 그 대표 이재명 당장 구속하고 전력의 특권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뭡니까?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를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공 개입의 선거는 만연해 있습니다. 18매 미국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북한 스파이가 만연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화를 하는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살기 팍팍한데 영화를 보고 예술을 향유하겠습니까? 이건 불경이라 K-팝이 있고 오징어 게임이 있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먼저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이 가치를 우린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예술인들이요, 중앙대 학우들이요, 중앙대 동문들이요, 구호 하나만 더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제창해 주십시오. 탄핵무효!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재학생 게이트볼 활동 중에 박예영 학우의 연설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22학번 박예영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중앙대 유일한 학부생 연설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재명의 모교인 중앙대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를 명문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불의를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10만 명이 넘는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청년들이 강제 징병되고 있는 유저분입니다. 맞습니다. 2010년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우리 해군이 공격당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애통한 일이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억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당시 천안함 순국 장병들을 기리며 772함 수경은 귀환하라시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창기 준이, 최항건 원사, 김태석 원사, 남기욱 원사, 문규석 원사, 김경수 상사, 안경환 상사, 김종원 상사, 최정환 상사, 민평기 상사, 정종일 상사, 박경수 상사, 박서원 상사, 신선준 상사, 임재혁 중사, 손수민 중사, 심영빈 중사, 조정규 중사, 박일민 중사, 도진영 중사, 문영욱 중사, 박보람 중사, 차근석 중사, 이상준 중사, 장진선 중사, 서승원 중사, 서대우 중사, 박성균 중사, 김동진 중사, 이용사 하사, 이상민 하사, 이재민 하사, 이상희 하사, 이상민 하사, 강용구 하사, 정범구 병장, 이성명 병장, 안동엽 병장, 박정훈 병장, 김선호 병장, 강태민 상병, 나현민 상병, 조지윤 상병, 정태중 일병, 장철희 일병, 그리고 한주호 준이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수행은 이제 저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령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활시켜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주소서. 우리가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군인이 희생당하였으며 이 중 6명은 시신조차 가족들의 품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잠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국이 머리가 된 낙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힘없는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주적은 하면 북한이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다! 평화는 세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국가들과 공유하는 가치이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괴뢰국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을 박탈시켜 간첩을 색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상이 유출되고 국군의 군사력을 해체하였으며 집권 내 간첩의 원사인 민주노총을 비호하며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고 결국 대통령과 각 정부부처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서 비자기업령을 통해 학급의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국가 세력을 접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저녁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던 날로 당시 저희 가족 중 한 명이 해병대로 연평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온 일가족이 모여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연평도를 포격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던, 그리고 가족을 잃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 가족은 무사히 귀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투를 겪은 당사자는 군대에서 죽으면 신분이 아닌 개죽음이라면서
아무도 호국 명령을 기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일상에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게 적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나라 지킬 때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를 넘긴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우리는 이렇듯 입으로만 평화를 말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을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종북 공산주의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 이력과 혐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만 아프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혐의를 하나 말하자면 바로 대북 성교입니다. 비밀소비라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세뇌함으로써 3대 때 권력을 세습하며 전례 없는 인권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천범일가입니다. 이런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에 남을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주장한 강국가세력 성렬이 철기란 지정 원리 색깔로 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실제하는 전쟁이 아주 쉬운 증거입니다. 한편 개헌 이후 대학 내의 분위기도 여러 번 격변하였습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던 대학연합 탄핵 촉구 시구선언 이후로 대부분은 금방 다시 전국에 무관심하고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내란혐의 국조특위와 헌법재판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의 내란 선동이 대부분이 가짜뉴스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점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 찬성 집회에 왔던 친구들의 의견을 동의하지 못하지만 존중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음을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빠지고 난 후에 남은 탄핵 찬성 집회의 실체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연대, 볼셰비키, 체게바라, 사회주의 전진, 미국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주장하는 반미단체, 공산주의 노동자 투쟁, 대진연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학종 반국가 단체가 선동의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탄핵 찬성 내란 소리를 반국가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밝혀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문화교육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지령 내용을 극히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10만 명의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 하나, 단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놓도록 하고. 하나, 윤석열 탄핵 지령에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과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북한이 내린 지령대로 착실히 수행하는 이재명과 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중국에도 북한에도 민노총에도 그저 실시하는 이재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학생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내란 수비로 선동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게 불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강력한 세력이 내란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귀찮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혼돈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탐하는 대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위대함을 배척하는 문명인으로서 진실을 쫓아야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어른들에게
재판소는 헌법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당장 각하하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내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와 공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중앙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부끄러운 정부 이재명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는 그날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뒤에 말을 두 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사기 탄핵 각하하라!